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두 번째 피는 네위시아 좀 보세요. 야, 너무 황홀합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피었답니다요. 며칠 사이에. 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은요, 또 댓글에 궁금하신 점 또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마늘 껍질 액비에 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로 제가 마늘 껍질이 지금 없어서 말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꽃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야쿠시마 페랭인데요. 한 두 달째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주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하는 꽃입니다. 질 땐 요렇게 지는데요. 씨를 받아보려고 제가 요렇게 하고 있어요. 꽃은 굉장히 예쁩니다. 요렇게 피는 거예요. 자, 옆에 소리아가 드디어 작년에 키우던 소리아가 드디어 저도 이렇게 한 송이 핍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피고요. 요거는 그거예요. 가지피기 도라지인데, 아이고, 많이 피었죠. 이렇게요. 예쁘다기보다는 막 무리지어서 이렇게 피니까요. 이것도 또 조금 깜찍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팬심인데 저는 요즘 계속 이렇게 꽃을 보고 있어요. 따줘야 돼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부지런히 이렇게 따줍니다. 씨가 생기면은 여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주고요. 따주다가 이렇게 생기면 잘라냅니다. 여기로 이제 더 이상 꽃이 필 데가 없죠. 그럼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또 격까지 해서 또 나옵니다요. 자, 요거 캄파눌라 키우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안 따내면 참 보기 싫어요. 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이렇게 지고 나면 계속 따주세요. 엄청 많이 피었었어요. 아주 만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요즘 이제 이렇게 밀려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 꽃이 진 거예요. 이런 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꽃이 필 거는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 꽃이 진 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진 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 아직 여기 필 게 남았죠? 자, 그런 거는 두시고,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필 게 없죠? 요거. 요런 거는 요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필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분 가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필 게 없죠, 지금 요거요. 요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필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필 게 없어요. 여기 요런 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요렇게 필 게 있는 거는 요 꽃망울이 색이 요렇게 망울이 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차 한 잔 하시면서 잘 보고 잘라내셔야 돼요. 요렇게. 자, 여기 필 게 없죠. 여기에 하나도 없죠. 자, 요렇게 되면 여기 줄기 시작되는 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서 키우세요. 아이고, 요거 미니 데이지 이제 활짝 하나 봅니다. 이 분갈이 해놓으면 꽃이 시들어요, 약간.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꽃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얘도 분갈이 했어요, 새로. 근데 활짝 자라고 있고요. 이거 한기초롱 가습도 안 되지만 물을 말려도 안 됩니다. 얘는요. 금화. 아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지죠. 자, 다음 꽃대를 위해서는 씨를 지금 받지 마시고 잘라야 됩니다요. 씨 받다가 다른 꽃 못 봅니다. 안 올라옵니다. 미니 천사의 나팔. 아따, 요거 진짜. 하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것도 예쁩니다. 자, 꽃 보시면서요. 마늘 액비 얘기 좀 해볼게요. 마늘을 이제 많이 까시잖아요. 많이 까시고 시장에 가시면 다발로 된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위에 잘라서 다 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얻어 오셔가지고요. 바짝 말리셔도 되고 하나씩 한 다발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꽃 양에 맞춰서 담그세요. 저는 꽃이 많기 때문에 한 다발을 그냥 다 담궈요. 담그면 한낮을 지나면 물이요 누렇게 우러나와요. 보리차 색깔로.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초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을 봐서 농도를 좀 봐가지고요. 농도가 좀 진하면은 물하고 그거 하고 물을 한 8,
그 마늘 때 우린 물을 한 2 이렇게 넣으시고요. 좀 묽게 얼마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물수름 하면 물을 반 그거 반 이렇게 하셔서 하면 돼요. 그냥 저기 연한 보리차 색깔로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요. 화초에 주면 됩니다. 물 주듯이 그냥 주르르르륵 주면 됩니다. 정말 저는 영양제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 작년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제가 산세베리아 같은 거 다 주고 가는 것도 그거 줘갖고 아주 그냥 초록초록하게 다 살아났답니다요. 그런 것처럼 식물이 저기 할 때 주면 최고입니다. 자, 그런 거를요 화분에도 주지만 이런 거한테도 줍니다. 이런 거한테 줘도요 엄청 잘 자라요. 저는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거름이 좋아요. 제 밭에는. 왜 그러냐면 커피 찌꺼기 그 얻어갖고 많이 뿌렸잖아요. 그 영양만 해도 충분하고 제가 우리 그 여기가 영양이 굉장히 좋아요. 몇 년 동안에 유박거름을 봄에 많이 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웃자라서 살포를 하지 않아요. 그늘이고 또 웃자랍니다. 저거 좀 보세요. 저렇게 웃자라갖고 지금 1m씩 막 저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영양이 가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요. 봄에 토양살충제만 뿌립니다. 봄에 토양살충제를 뿌렸더니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깔끔한데 또 방제도 해줍니다요. 요렇게 하는데 이제 진딧물이 간혹가다 생기기도 해요. 요런 새순에. 근데 아직까지는 진딧물이 안 생기고 있는데요. 방제를 좀 해줄 예정입니다. 방제는 여러 가지로 합니다. 자, 마늘 액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머, 이거 어떤 일일까요? 흰색으로 사왔는데 핑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핑크로 변해가네요. 흰색에서. 요거 흰 달맞이라고 하도 신기해서 사갖고 왔어요. 돈키호테에서. 그런데 핑크가 들어옵니다. 필 때는 흰색,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핑크가 진하게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진드기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진드기를 어떻게 퇴치를 하나요? 이런 설명을 문의를 많이 하세요. 진드기가 엄청나게 생긴다고 하세요. 그래서 진드기는 제가 뭐라 하냐면 개미랑 공생관계라 그랬잖아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진딧물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막걸리도 뿌려보고 퐁퐁도 뿌려보고 식초도 뿌려보고 또 그 락스에다가 또 그거 가글하는 것도 뿌려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잘 죽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진딧물이 생기는데 보면 개미가 말도 못하게 막 다녀요. 막 잎에 개미가 막 기어 다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봄에 있죠. 이 풀이 나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막 뿌립니다. 많이 이렇게 흩쳤어요. 흩치고 나서부터 작년부터 진딧물이 안 생겨요. 거의 보시게 되면 거의 깨끗하죠. 벌써 작년 같았으면은 이런데 진딧물이 끼어갖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생기긴 해요. 생기면은 그냥 제가 뿌리는 거 있죠. 뿌리는 거 갖다 춘길 같은 거 요즘은 이제 다이춘 같은 거 갖다 싹 뿌리면 그냥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제 여기 저기 마당이요. 정원이.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미를 없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양살충제를 뿌리면 일단 유충들이 해충들이 땅에서 죽잖아요. 지금은 조금 좀 늦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안 뿌려봤어요. 봄에 토양살충제 뿌립니다 했을 때 있죠. 뿌렸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뿌리고 나서 정말 진딧물이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해졌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면 요 새순에 막 진딧물이 막 빠글빠글 하거든요. 하도 올해는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에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개미 집에다가 막 그 토양살충제를 제가 뿌려서 개미가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이게 찔레에도요. 막 개미가 다닐 때 진딧물이 엄청 났었는데 올해 이렇게 아직 진딧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진딧물 그거는 일단 개미를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진딧물이 생겼는데 딱 한 달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요 무당벌레가 생겨요. 천적이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가 생기면 요 개미를 다 박멸을 합니다. 그런데 생기면 일단 해충이 한 달 정도 이게 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꽃들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뿌려야 되는데
퐁퐁 있죠. 급하신 대로 퐁퐁을 우리 그 균킬이나 춘킬 이런 거 많이 사서 쓰시잖아요. 균킬보다 춘킬을 뿌려야 돼요. 이렇게 개미가 생기면 춘킬을 일단 뿌리시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은 그 통에다가 그 퐁퐁을 한번 펌핑하세요. 2번 펌핑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딧물 생긴데 요렇게 뿌리면 그 진딧물이 그 퐁퐁에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거품을 내주는 거요. 그게 묻으면은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2~3시간 있으면 그게 죽는 그런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뿌려서 저기도 하고요. 막걸리를 뿌리면 잘 죽어요. 근데 막걸리를 뿌리면 이 잎이 우해져 갖고 별로 안 돼요. 제가 막걸리를 뿌려봤는데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 잎이 막걸리 액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막걸리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식초는 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식초는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잎이 탈 수가 있어요. 식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가글하고 락스하고도 뿌려도 잘 죽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보시고요. 한 방울씩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500ml 기준으로 해서 락스 한두 방울에다가 가글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양을 배로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사서 구매하는 거는요, 그 진디기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진디기에 잘 덮는 거, 이렇게 그 5,000원, 6,000원에 팔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방송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사서 해보시고요. 또 팔고 있는데 그 토동이 다육에서 팔고 있는 다이충이라고 있는데 정말 잘 들어요. 제가 봄에 진드기 그 와인컵 사랑초에 생겼는데 2~3번 퐁퐁을 해도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방 딱 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안 생겨요. 지금 안 생기고 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해는 그 진딧물 때문에요,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직 꽃이 피다가 도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 깔끔해졌죠. 이렇게요.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한 방 치고. 요런 건 또 왜 그러냐면 강황 가루가 있죠. 너무 오래된 게 몇 년 된 게 있어서 강황 가루를 제가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요, 이렇게 전부 다 하초한테 이렇게 줬는데, 이 강황 가루는 또 어떤 저기를 하냐면요, 강황 가루가 약간 좀 그 방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늘 그런 액비처럼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란이나 막 이렇게 제라 같은 게 그 뿌리가 무름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에 무름 방지 이런 게 좀 잘 된다고 해요, 이 강황가루를. 그래서 이 강황가루를 먹지 않는 강황가루 있죠, 카레 같은 거. 외국에 나갔을 때 저기 사갖고 온 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요만큼 남았더라고요. 먹지를 않고. 그래서 먹기가 그래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뿌렸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뿌리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진딧물 퇴치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딧물이 요게요, 개미 퇴치를 안 했을 때 있죠, 요럴 때 요런 데 막 쫙 끼거든요. 이게 칼립 조팝인데요, 핑크하게 요 굉장히 예쁜데 깔끔하고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개미를 일단 퇴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도 그 진딧물이 좀 생기잖아요, 베란다에서. 그러실 때는 일단 뭐 약을 그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약을 한번 쳐보세요. 약을 한번 쳐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러죠, 다이충은. 그런 것도 한번 쳐보시고요. 또 그 민간요법으로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백일홍이 요즘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요, 백일홍들이 예전에는 중부에서 못 키웠습니다요. 중부에서 못 키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부에서도 이제 월동이 되곤 합니다. 뭐 일산 파주에서도 지인님도 작년에 구매한 거 백일홍이 월동을 잘 했다고 하고요. 또 뭐 김포 이런 데서도, 파주 이런 데서도 월동이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 햇볕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백일홍이 잘 안 돼요, 지금요. 작년에 심은 거 다 죽고 저 안 나와요. 저는 실정이 이런데, 온도가, 월동되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중부에서.
중부에서 온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뭐 파주가 우리 저기 여기 서울보다 더 춥습니다. 그런데 월동이 잘 됐다고 해요. 근데 서울은 파주보다 더 춥지 않은데 월동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있으면 월동이 되는 것 같아요. 중부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그런데 해가 우리 집처럼 그늘이 지고 이렇게 햇볕 양이 많지 않으면 월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안 됩니다. 월동이요. 저 수십 번 실패했어요. 해가 한 2시간 최고 많이 들어봐야 뭐 2시간 반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장소가요. 저희 집에서는 제일 명당이기도 해요. 왜 명당이냐면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고요.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들어와요. 해가 이제 서쪽으로 니은니은 넘어갔을 때 있죠. 저렇게 넘어갔을 때 오후에 들어와요. 그래서 해가 2번 비칩니다요. 낮에 남쪽으로 가 있을 때는 해가 안 들어와요. 아침에 동쪽에서 아침에 뜰 때하고 질 때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되는 명당 장소인데 여기서도 월동이 안 됐어요. 뭐 여기가 습지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비탈이 좀 져 있어요. 요런 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백일홍 월동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에 나무를 밑에다가 뿌리를 있죠. 약간 좀 보온을 좀 해주시거나 나무 자체를 약간 좀 보온을 이렇게 싸서 좀 해주시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얀 거 날아다니는 거 있죠. 하얀 거 막 날아다닙니다. 팔딱팔딱. 그게 백낙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백낙이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 유난히 그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생기는 나무에만 생겨요. 자, 요런 찔레에도 그런 게 잘 생깁니다. 그런 백낙이 생겼을 때 아주 대책이 안 썼어요. 작년에 약을 치자에 생겨가지고 제가 백낙을 하얗게 날아다니는 거요. 약을 5번 이렇게 쳐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잎 뒤에 보면은요. 잎 뒤에 보면은 그게 아주 많이 생겨요. 잎 뒤에. 그래가지고 잡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요. 약을 치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또 다시 와요. 그래갖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뭘로 방제했냐면 베이킹소다로 방제했어요. 자, 베이킹소다를 물 2리터, 제가 가끔가다 물 1리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병 큰 거 1.8리터죠. 2리터 거기에다가요. 베이킹소다를 1스푼. 빨래하는 거 괜찮아요. 저 빨래하는 걸로 했어요. 식용 아니고요. 자, 요거요. 과일 세척, 설거지, 청소, 찌든 때, 세탁, 보조 이렇게 하는데요. 세탁할 때 제가 이거를 조금 넣어서 사용합니다요. 제가. 근데 요거를 먹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요거 저기에요. 베이킹 소다예요. 세척하고 뭐 이렇게 저 욕조 닦고 뭐 이렇게 할 때 요런데 이걸 쓰잖아요. 이거를 큰 물병 있죠. 큰 물병에다가 수저로 깎아서 하나 넣으셔가지고 분무를 하시면 돼요. 스프레이 넣어가지고요. 분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잎에만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잎 뒤에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잎 뒤에. 지금 얘가 지금 병이 왔어요. 이렇게 병이 와서 이렇거든요. 자, 요런 거 이제 쳐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깨끗한데도 이랬는데 물을 한번 말렸거나 병이 왔거나 가습이 됐거나 이러면은 우수수수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자리에다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이제 방제를 저도 해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쳤어요. 제가 다이충을 한번 쳤고요. 또 한번 다른 걸로 쳐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쳤어요. 이제 그러면은 앞면만 치는 게 아니라 뒷면에다 잘 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뒤에 다 붙어 있어요. 뒤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방제를 하시면은 잘 죽습니다. 비단 요런 찔레 장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 치자나무에도 잘 생겼거든요. 요 치자나무에도 쳐도 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흰 가루 있죠. 백낙이나 흰 가루 잎이 하얗게 되는 거 있죠. 그런 거에도 치면 잘 돼요.
그 저기 베이킹 소다를요. 그리고 다른 꽃한테 칠 때 요렇게 정상적인 꽃한테 예방 차원에서 칠 때는 농도를 더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스프레이를 착 해주면은요,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 3분의 2스푼 정도 큰 물병에다가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면 병도 안 오고 초록초록하게 잘 자랍니다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 요즘 푸른 눈동자의 수국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푸른 눈동자의 수국이 월동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월동을 안 시켜봤어요. 지금 푸른 눈동자의 수국이 제가 안 보이고 있어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어요. 얘가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수국 같기는 해요. 지금 요렇게요. 요 잎을 보니까요. 그리고 안 보여요. 제가 죽었는지 어쨌는지요. 참 이 푸른 눈동자의 수국을 댓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얘만 있어요. 얘가 걘지도 모르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이지를 않고 이름표 없는 애는 얘밖에 없고요. 월동은 제가 안 시켜봤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흙을 재사용한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요. 새로 구매한 것도 재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 화분에 키우던 거 재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재사용하는 거를 많이 물으시는데요. 재사용하는 흙은요, 구별을 하셔서 재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재사용한다는 얘기를 안 드리고 싶은데 또 그거를 보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재사용하는 흙은 과연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재사용하는 흙은요, 일단 상토나 용토나 쩔어져서 오는 흙은 재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버려요.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밟고 다니는데 이렇게 버리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위에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위에다 버립니다. 위에다가 파묻으면 썩어요. 걔는. 그래서 식물이 안 돼요. 그래서 버릴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밟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푹 파여 들어간데 저런데 제가 하고 있고요. 위에다가 꽃에 위에다가 버릴 때는요, 위에다가 묻으시면 안 돼요. 위에다가 분명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흙에서도 흙이 좋은 게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재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바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좀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사용합니다요. 그런 것들을 일단 재사용이라고 한 거는 구매한 흙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식물이 죽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나와서 이런 것도 재사용을 하는데요. 재사용을 할 때는 다 비워가지고 분리를 해요. 밑에 란석이 좀 들었잖아요. 그런 거는 분리를 하고, 또 요렇게 버릴 건 또 버리고요. 그래서 요게 또 란석 좀 골라내고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EM을 조금 강하게 치기도 합니다. EM 같은 걸 강하게 치기도 하고요. 살균 살충제를 조금 뿌리기도 하고요. 토양 살충제를 살짝 뿌리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소독을 합니다.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소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보관했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이제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로서 저기를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요거 다 사용하면 또 이제 요쪽에 걸 사용해요. 요쪽에 거. 그럼 또 여기 또 채워지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식물들이 이렇게 죽어요. 쟤도 죽어서 나오는데 요거는 뭐 풀인지 꽃인지 뭐 나오고 있어 갖고 털지를 못하고 제가 요렇게 놔두고 있는 요런 입장이에요. 요게 꽃이니까 싶어서 소독을 일단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재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있죠. 물 팔팔 끓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 산에서 있죠. 여기 산이 가까우니까 부엽도 있죠. 산흙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올라가면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부실부실하고 배수도 잘 되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예전에
그 큰 들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밑에 삼배 보자기를 깔고서 걔를 쪘어요. 한 20분 정도. 아주 밑에 물을 넣고서요. 들통이라 그러죠. 거기다 놓고 쪄가지고 사용하니까 벌레가 하나도 안 생기고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꽃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런 방법이 최고인데 물을 끓여가지고 붓는 것도 좀 오래 많이 해야지 그게 좀 알이 죽지. 슬쩍 이렇게 부어가지고는 죽지 않아요, 알이. 그래가지고서 하실 때는 균길, 춘길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활용을 해 보시고 하셔서, 만약에 토양살충제 이런 거를 가다하게 뿌리면 나중에 식물을 쓸 때 식물이 그게 너무 강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뿌렸다가 하시면은, 저처럼 뭐 자연비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다가 사용하면은 그게 다 쓸려 내려가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쓰실 때는 수돗물로 세척을 많이 하셔갖고 쓰셔야 돼요. 그 약성분을 다 흘려보낸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EM 같은 것도 강하게 뿌리면 벌레가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쓰실 때는 흙을 많이 수돗물로 헹궈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요. 이거 해피블루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직 꽃은 안 올라오고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해피블루요. 올해도 이제 많이 꽃이 피겠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없어요. 이렇게 작년에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보관할 때 밑에를 아주 잘랐는데 올해 많이 컸어요. 올해 20cm 정도 자랐습니다. 밑에 한 뺨도 안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놨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해피블루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이렇게 해피블루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있는 거요,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담아 봤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거는 무늬죠. 요거 실리쿠오사 플럼 클레이지인가요? 아따, 이거 진짜 쿠퍼 걸로운가요? 무늬는 플럼 클레이지로 알고 있거든요. 자, 플럼 클레이지네요. 쿠퍼 글로우 이런 거는 무늬가 없는 거고요. 자, 플럼 클레이지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늬 이렇게요. 사랑초입니다요. 자,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행복하십시오.